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1일 한돈 홍보대사로 변신한다. 이 지사, 이 대표, 문 의장은 오는 12일 국회의관 앞에서 열리는 2019 국회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에서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경엽, 박정, 윤후덕, 김현권 등 국회의원 4명과 함께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도 홍보대사인 MC 노정열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 이 지사, 이 대표, 문 의장과 4명의 국회의원들은 돼지 모양의 귀여운 달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한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통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한수 한식 스타셰프도 참가해 맛있는 돼지고기 수육 만드는 노하우 등 돼지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전수한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장 한켠에는 질 좋은 돼지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한돈 할인 판매 코너를 비롯 한돈으로 만든 요리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시식 코너,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돼지 열병 Q&A 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이날 행사 현장은 소셜 라이브 중계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양돈 농가를 응원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한돈 농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서울광장에서 2019 서울김장문화제 부대 행사로 마련된 우리 돼지 한돈 살리기 캠페인에서 박완순 서울시장, 탤런트 김수미 씨 등과 함께 돼지 모양의 탈을 쓰고 한돈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다음은 수술실 CCTV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등 민선 7기에서 추진하는 혁신 정책을 해외 지방정부에 널리 전파하기 위한 홍보전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7일 일본 나라 한나라시에서 개최된 제10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참가해 도의 우수 정책을 소개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동아시아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 과제에 대해 각 지방정부가 보유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로 2009년에 설립돼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7개국 72개의 지방정부가 참여 중이며 우리나라는 경기도를 비롯해 충남, 전남, 경북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경기도는 회합 설립 이후 10년간 지역진흥, 인재 육성, 저출산, 고령화 대책, 관광진흥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정책을 동아시아 지방정부와 공유해왔다. 이번 회합에서 경기도는 지역 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 의료의 충실화 세션에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제로 발표한 후 참석자들과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도는 환자의 인권 보호와 대리 수술 등의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시책임을 설명하며 궁극적으로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의 주축돌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각 지역 참가자들은 의료 행위의 신뢰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정책 홍보로 경기도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공동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차원의 활발한 외교를 통해 도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아시아 지방정부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점가 대상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전통시장, 상점가의 화재 위험 대비와 제기를 위한 발판으로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은 전통시장 화재 시 복구를 위한 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과 현실적인 손해보상을 통한 자력 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목적으로 민선 7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실제 도가 지난 8에서 9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2%가 화재 위험에 대해 인식했고 화재 시 자력 복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74%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과 낮은 보상 한도가 화재보험 가입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은 저렴한 보험료와 큰 보상액, 넓은 보장 내역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도의 내년도 화재 패키지 보험의 점포당 보험료는 14만 2천 원으로 책정돼 기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보험료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하다. 무엇보다 보험료를 도와 시군이 각각 30%, 상인들이 40% 부담 시 상인들의 실제차 부담액은 5만 6,800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보상 한도를 1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보상 기준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제조대가액으로 맞춰 현실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올해 태풍, 링님 등으로 인해 파손, 매출 감소 등 전통시장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장 내역을 확대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풍수해, 지진, 폭설, 영업 중단까지의 보장 내역에 포함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건물급수,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을 뒀다. 도는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도비역 6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전체가 가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상점가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재기에 대한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화재 패키지 보험에 함께 가입해야 하는 만큼 시군과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 관련 뉴스입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 원을 빌려준 뒤 55일 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2개 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으며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해망자로 가장해 불법 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 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라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도 함께 병행했으며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통해 일반 서민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도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수사 결과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 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라며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 규모는 1억 9,93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 원을 대출해주고 55일 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 대부업자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일삼다가 특사경의 수사로 검거됐다.
두 번째는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 행위를 한 사례다. B씨는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 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 명에게 총 1억 3,470만 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특히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 유형은 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 대부업 및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은 사례다. 대표적으로 관할 관청의 대부업 등록을 마친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간 총 1,475만 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출 후 1,915만 원을 상환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또 특사경의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의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 전단지 59,800매를 압수했다. 또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불법 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 전단지 44,900매를 수거해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 중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반 서민이 불법 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불법 광고 전화 차단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난 4월 19일 이동통신 3사 간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를 착취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광고 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상처벌 조항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불법 대부업을 뿌리 뽑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리 저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비산먼지 점검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성남, 안양, 의왕, 군포, 과천시 지역의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 중점 점검한 결과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명예환경감시원 합동으로 기존 건물 철거 및 재개발 등에 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대형 사업장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하는 A업체는 기준에 미흡한 세륜 세차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고 도시개발 공사를 맡은 B업체는 방진 덮개 없이 분체상 물질을 야적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또 일부 업체는 야외에서 가림막 조치를 하지 않고 고철 등 절단 작업을 지속해오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조치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예정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재건축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위주로 중점 점검하였다며 향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할 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시군과 협조하여 수시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집중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제 관련 뉴스입니다. 시행 2년째인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제는 경부고속도로와 달리 사회적 비효율만 발생하므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존치가 필요한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11년간의 데이터에 기반한 수송인원 변화,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제 효과 등을 검토하고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2017년 7월 시범 운행을 시작으로 2018년 2월 정식 시행된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제 실시 이후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 수송 인원은 1,886명 증가했고 버스의 평균 통행 시간은 28분에서 27분으로 1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 전용차로의 수송 인원 73,459명 증가, 버스 통행 속도 26.0km/매 시간 증가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문제는 일반 차로에 미치는 영향이다. 버스로 수단 전환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경부고속도로는 버스 차로뿐 아니라 일반 차로의 통행 속도도 9.8km/매 시간 증가한 반면 영동고속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28분에서 31분으로 평균 통행 시간이 늘어나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한다. 2018년 경부고속도로 신갈, 판교 구간 화물 차량 비율은 15%이나 영동고속도로 신갈, 마성 구간은 22%이며 주말의 경우 영동고속도로는 여가, 관광 목적 이용자가 66%에 이를 정도로 화물과 관광 특성을 지녔다. 버스에서 철도로의 수송인원 증가도 중요한 변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고속 시외버스 연간 수송인원은 15.7% 감소한 반면 철도의 연간 수송인원은 30.0% 증가했다. 수도권, 강원도 간 이동도 이를 반영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버스 수송인원은 14.2% 감소했고 철도 수송인원은 무려 228.0%나 증가할 정도로 버스에서 철도로의 수송인원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제 시행 이후 인명피해 비용도 급증했다. 신갈, 여주 구간 주말과 평일 연간 사고 건수는 37건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4명 증가했고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 동안 연간 사고 건수는 13건 감소했으나 모든 유형의 인명피해가 증가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신갈, 여주 구간 연간 인명피해 비용 1,486.900만 원 증가,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 동안 인명피해 비용 연간 543.8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연구를 수행한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정책 목표인 도로의 전체 수송인원 제고와 통행속도 제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 인명피해 비용이 급증함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임 연구위원은 또한 버스 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 지침은 도시부 도로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고속도로에 설치 및 운영 기준으로 준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버스 전용차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별도의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임 연구위원은 끝으로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및 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 환경 문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버스 전용차로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김포 IC, 시흥 IC, 구리 IC, 서하남 IC 간 구간 설치를 제안했다. 다음은 기술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관련 뉴스입니다. 아주대학교의 다이아비테크팀과 경희대학교의 K-E-T팀이 지난 8에서 9일 이틀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기술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테크톤 플러스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테크톤 플러스는 대학생들에게 윤기원, 대학, 유관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공개, 이를 토대로 사업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벌인 후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을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그램이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중 전국 대학생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이후 서류 심사 등 프리테크톤을 거쳐 최종 16개 팀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이들 16개 팀은 이날 본선 무대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11가지의 공개 특허 기술을 활용한 기술 창업 모델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그 결과 테아플라빈 전달 이온,
영동 아토피케어 기기 아이디어를 발표한 다이아비테크 팀이 아이디어 최우수상을, 마이골프 코치 아이디어를 발표한 KET 팀이 특허 활용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중 다이아비테크 팀은 발효 녹차 추출물 이용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 기술을 활용했으며, KET 팀은 듀얼 스마트 밴드를 이용한 모션 분석 장치 및 방법 기술을 각각 활용했다. 이외에도 리제너레이션, 블랭크렛, 위너, 어일크 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 입상팀에게는 경기도지사상, 특허청정상,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장상이 수여됨은 물론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과 함께 경기도의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후속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이디어 최우수상을 수상한 다이아비테크 팀의 오경진 씨는 개인으로 출전했지만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멘토링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며, 테크톤을 통해 아이디어를 인정받은 만큼 후속 지원을 받아 사업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허 활용 최우수상을 수상한 KET 팀의 송성현 씨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특허 기술에 접목시키고 사업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른 팀과 함께 밤새 경쟁하고 네트워킹을 쌓으며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윤기원 고인정 부원장, 경희대 링크플러스 사업단 강선무 기업혁신지원센터장, 서울대 SNU 공학 컨설팅센터 최기창 교수, 아주대 이주연 창업지원단장, 차의과학대 홍수린 교수를 비롯해 80여 명이 참석했다. 권순신 경기도 창업지원과장은 이번 대회에서는 전문가들도 놀랄만한 번뜩이는 사업과 아이디어들이 발표됐다며,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엑셀러레이터 쇼케이스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지난 8일 1인 창조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엑셀러레이터 쇼케이스를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엑셀러레이터란 잠재력 있는 기업을 발굴해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시키는 기업 또는 기관을 뜻하는 것으로, 이번 엑셀러레이터 쇼케이스에서는 투자자들을 향해 참가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박진감 넘치는 발표가 진행됐다. 평가위원으로는 스파크렉, 롯데엑셀러레이터, BP메이커스랩, 빅뱅엔젤스, 로아인벤셜랩, SBC 파트너스 등 국내 주요 엑셀러레이터가 참여해 가감없는 심사평을 보였다. 특히 전국 주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3개 기관의 우수기업이 참여한 예선을 거친 5개 기업 중에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앤드리스의 키즈 포트폴리오가 선정되기도 했다. 이 밖에 재단의 1인 창조기업 오오야는 올 한 해 1,000만 원이 넘는 우수한 펀딩 성적을 기록하며 크라우드 펀딩 레이스에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인 창조기업 크라우드 펀딩 레이스는 2019년 한 해 동안 17개 기업이 무려 1억 원이 넘는 펀딩 액수를 기록하며 1인 창조기업들의 새로운 판로가 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투자 데모데이 결선, 투자 유치 세미나, 크라우드 펀딩 레이스 시상식, 우수기업 전담인력 장관 표창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백운만 경기 중소벤처기업청장이 우수 1인 창조기업과 전담인력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시상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홍춘희 본부장은 이번 엑셀러레이터 쇼케이스는 1인 창조기업도 투자 가능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작지만 강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민, 관 투자 협력 모델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엑셀러레이터 쇼케이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최하고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13개 1인 창조기업 지원기관이 주관했다.